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네, 오늘은 룰루레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나이키를 알아봤잖아요. 나이키나 룰루레몬이나 S레저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동복이랑 레저복이 결합된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스포츠웨어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가 규모 면에서는 월등히 크지만은 룰루레몬이 초기에 요가복이죠. 그 니치마켓을 공략을 해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최근에는 남성복으로도 그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중국 쪽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좀 점차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룰루레몬에 대한 기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룰루레몬이라고 하고요. 티커는 룰루입니다. 기준일자는 오늘자 20년 2월 7일이고요. 업종은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현 시가총액은 32.34 빌리언 달러고요. 현재 주가는 243.78불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세에 편성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룰루레몬 자체의 사업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을 반영한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주간은 거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었고 한 달 사이에 4.31%, 분기 단위로는 25%, 반기 단위로는 34%, 연간 기준으로는 거의 67.25%가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었네요. 52주 최저가랑 최고가 흐름을 보면 141불에서 250불까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펄을 보시면 56.4배가 되겠네요. 꽤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나이키가 35 수준이었으니까요. 그거 대비 한 50% 정도 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룰루레몬은 캐나다에 위치해 있고요. 1998년 요가 바지 및 기타 요가 물품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레저룩의 대표주자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문화를 판매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매장 내에서 요가 클래스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회원들과 그런 운동 문화를 공유한다거나 그런 문화를 계속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마신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마 룰루레몬도 그러한 사업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에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그런 제품군이 많았었는데요. 점차 남성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북미 쪽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글로벌,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중국 이런 여러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은 매출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직영점 판매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직영점이 매출의 거의 65%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26%이고요. 기타는 한 9%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영점이랑 온라인 매출의 성장세를 보는 게 룰루레몬의 성장을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직영점, 온라인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의 신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전체적인 매출은 연평균 한 22% 수준이 되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18년도 대비 19년도의 성장세를 본 직영점이 19.5%, 온라인이 31%니까 온라인이 조금 더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과 함께 그 룰루레몬에는 강력한 브랜딩 능력이 존재를 하는데요. 마치 저희가 아이폰을 스마트폰의 대표주자로 여기듯이 요가복이라고 하면 룰루레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브랜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이죠. 나이키나 아니면 애플이나 스타벅스나 룰루레몬 모두 다 동일합니다. 지금 북미나 유럽 시장을 넘어서 최대 소비 국가로 등극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9년도 2월 기준이죠. 2월 기준 중국을 포함해서 전 지역, 그러니까 북미, 유럽 모두 포함해서 440개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는데 19년도 11월 기준으로 47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2월 대비해서 39곳의 매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중국 매장이 12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중국 매장은 19년 2월에 22곳에서 지금 19년 11월이죠. 작년 11월 기준으로 34곳으로 늘어나면서 룰루레몬의 차기 성장 동력이 중국 시장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성장세가 뚜렷한 룰루레몬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감 추이를 볼게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막대기가 매출 추이인데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 육박을 한다는 거죠. 보통 나이키가 한 10%대, 그러니까 10% 언저리를 이렇게 오간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나이키 대비 1.5배에서 2배의 더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및 EPS 성장률이 보여지는데요. 매출 성장세는 꾸준합니다. 그리고 EPS도 꾸준하고요. 다만 18년도 EPS 조금 떨어진 거 외에는 EP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의 성장세는 보다 더 뚜렷합니다.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을 매년 갱신을 하고 있고요. 10년 매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2%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추이를 보면은 잉여 현금 흐름 회색 바가 되겠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 파란색 바가 되겠습니다. 회색 바, 파란색 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본적 지출은 평균적으로 0.1에서 0.2 빌리언 달러 그 수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영업 현금 흐름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프리 캐시플로, 잉여 현금 흐름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금 전환 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품을 팔아서 언제쯤 현금이 들어올 거냐 이걸 말하는 건데 파란색 바에 검은색 음영에 하얀 글씨가 있죠. 이게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 기준으로 79.21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79.21 뒤에 현금이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전환 주기를 보면은 재고 회전 기간은 거의 일정합니다. 16년도에서 17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꾸준하게 91일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이 점점 늘어나죠. 이 말인 즉슨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면 매출 회전 일수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권이 매출로 전환하는데 한 3일밖에 걸리지가 않는데 매입 대금이죠. 매입 대금을 늦게 준다는 겁니다. 업체에. 그러니까 룰루레몬은 매입 대금은 늦게 주고 매출 채권은 빨리 회수하면서 현금 전환 속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구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기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산업 내에서 그 기간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 내의 동종업계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절대적인 수치로 이 기업에 대한 현금 전환율이 어떻다, 뭐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OE 분석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파란색 바가 ROE입니다. 2012년, 11년도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가 18년도 기점으로 다시 ROE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 상승의 이면에는 순이익률 증가가 있겠고요. 노란색 바가 순이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OE의 상승에 18년도 대비 19년도 마감 기준의 ROE 상승에는 순이익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율도 일정 부분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소폭이지만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순이익률, 레버리지율,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모두 증가하면서 ROE의 증가를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레버리지율이 증가한 이유는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사주 매각과 그리고 일부 부채의 증가가 되겠는데 아마 자사주 매각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뒷부분에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은 없고요. 즉 실질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부채 비율은 19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50% 아래에서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뒷부분에서 자사주 매각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이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해당 부분도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PS와 FCFS 그리고 D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과 주당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주당 배당금 추이를 본다면요. EPS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FCFS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DPS 즉 배당은 지급하지가 않습니다. 룰루레몬은 배당주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적합한 그런 기업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나이키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남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하거든요. 지금 룰루레몬은 자사주 소각에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배당금 또한 지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자사주 매입률과 주식수 추이인데 10년도 기점으로 해서 13년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하다가요. 14년도까지 15년도 기점으로 쭉 내려옵니다. 즉 10년도에 142밀리언 주에서 19년도 1월 마감 기준으로 134밀리언 주, 약 5.7%의 감소를 보여왔고요. 실질적으로 14년도 피크치에서 내려온 걸 생각하면 이 감소폭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 추이가 되겠는데요. 현재 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6.4배 수준이에요. 꽤 높은 수준입니다. 이 5년간의 평균치를 본다면은 42.1배고요. 최소가 21.7배였고 맥스가 85.5배였습니다. 현재 퍼는 5개년 평균 대비 약 34%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알아봤던 나이키가 퍼가 한 35.2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룰루레몬의 퍼에는 뭐 강력한 고객 브랜딩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해당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기업을 평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257.59불이고요. 현재 주가 대비 한 5.66%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명의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17명이 바이 의견을 냈고요. 9명이 홀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기업을 매수하고 있다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목표 주가 밴드를 보시면은 최소 214불에서 최고 높은 불 케이스가 330불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룰루레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뭐 구글링이라든지 기타 레포트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정보를 더 취합하고 분석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투자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